오늘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수도로 도약하고 있는 세종시정 차기 전반기 성과와 후반기 계획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대와 새로운 세종시에 대한 열망 속에 시정 차기가 출범하였고 창조와 도전의 미래전략 수도라는 비전 달성을 위해 지난 2년간 저로서는 아무도 가지 않은 창조적이고 도전적인 길을 걸어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대하게 된다는 것은 오해받는 것이다. To be great is to be misunderstood라고 하는 미국 철학자 에머슨의 말처럼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뚜벅뚜벅 걸어오다 보니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세종시가 단순한 행정중심 복합도시라는 이름으로 기반 건설에 치중해왔던 모습을 이제부터는 우리 세종 시민들께서 세종특별자치시의 자부심을 느끼도록 세종대왕이라는 이름과 찬란한 정신적 유산을 배성한 도시로 새롭게 창조해야 한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1위, 정부 종합행정평가 전국 1위, 안전한 도시 기준인 사회안전지수 전국 2위, 서울을 제외하고 한글날 전국인용 경축 행사가 개최된 최초의 지방자치단체인 한글문화수도 세종시입니다. 앞으로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이 확정된 수도로서의 요건을 갖춘 국회 대통령의 국정운영의 중추도시 세종으로서 시정 사이의 전반적인 자랑스러운 모습을 이제까지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후반기에는 한글의 창조적인 혁신, 뛰어난 과학기술 혁명 등 세종대왕 시대의 정신적 유산을 더욱더 발전시키고자 노력합니다. 행정수도로서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고 나가며 한글문화수도로서 한글의 세계화를 이끄는 거점이 되고 워싱턴 DC의 스미소니언 박물관 단지에 보금가는 대한민국 수도의 위상을 갖는 국내 최대의 박물관 도시를 향해 꿈꾸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이 행복한 정원 속의 도시이자 양자 사이버 보안 등 새로운 산업의 혁신이 꼽히는 도시로 도약할 것입니다. 우리 세종 시민과 함께 세종이 대한민국의 미래임을 증명해 나가겠다고 다짐하면서 8대 분야를 중심으로 그동안의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한민국 행정수도로서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고 위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2년간 시민 여러분들의 함께 노력한 결과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이 본격 추진되고 있고 우리 시가 세계 대도시 협의회 회원으로 승인되는 등 행정수도의 위상이 대내외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30개 조문의 세종시법으로는 행정수도의 발전을 담보하기 위한 턱없이 부족합니다. 행정수도에 대한 법적 지위와 지원 통과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문화할 수 있도록 제22대 국회의 정치권에 지속 건의하는 한편 연말까지 150여 개 조문의 세종시법 정부 개정안을 발의하는 투트랙 전략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근본적인 해결책은 개헌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 개헌을 통해서 우리 세종시가 수도로서의 명실공히 법적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해 국회에 문턱이 닳도록 다녔습니다마는 21대 국회 임기 종료로 개정안이 자동 폐기된 것을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22대 국회에서는 조속히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공공마이스 산업도시라는 세종시 새로운 지향점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세종시는 공무원과 연구인력이 가장 많은 곳입니다. 정책 연구 관련 회의, 행사, 교육산업을 육성하기에 최적의 곳입니다. 공공분야와 관계된 수많은 회의와 협회, 학회, 세미나가 열릴 수 있도록 전문가 포럼 연구용역을 통해 공공마이스 산업 육성 로드맵을 만들어 나가는 한편 정부 제2컨벤션 센터 및 민간 컨벤션 시설을 유치하여 워싱턴 DC와 같은 행정수도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물론 숙박시설 등 부족한 면도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만 아울러 함께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다음 세종시는 지방시대 선도 도시입니다.
그동안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지방시대위원회 등 지방시대 선도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하는 쾌거를 올렸습니다. 앞으로 이들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및 지방자치연구기관 등을 직접 할 지방시대 종합타운을 조성해서 국가 지원을 받고 이전 수도권 정부위원회 16개에 대한 세종시 이전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상해 나가겠습니다. 둘째로 미래 산업을 선도하는 자족경제 도시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는 첨단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조성 및 자율주행차 실증 사업 추진, 드론 특구 운영 등을 통해 국내 유일의 스마트시티 국제 인증 선도 도시로서 성장해 오고 있습니다. 국가 시범도시 스마트 서비스를 2027년까지 구축하고 자율차, 드론, 인공지능, 바이오 등 실증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스마트 기술 기업 유치 및 상용화를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또 양자 및 사이버 보안 등 미래 전략 사업 분야에서는 세계 최초로 중성 원자 양자 컴퓨터를 개발한 미국 기업인 큐에라 및 카이스트와 MOU를 체결하였고 MIT 및 카이스트와 함께 인재 육성을 위한 교류 특강을 추진하는 등 양자 기술 도시로서의 성장 발판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백태훈 국제사이버 보안 경진대회는 매년 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며 사이버 보안 산업 육성을 위한 산학협력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양자기업 유치와 글로벌 퀀텀 빌리지 조성 추진, 그리고 중부권 중입자 가축계 암치료센터 건립, 충청권 지역 거점 정보보호 클러스터 구축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성과를 이끌어내겠습니다. 다음은 투자 유치 분야입니다. 우리 시는 2년간 투자 유치 실적 1조 8,908억 원, 34개 기업, 고용 4,826명을 창출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앞으로도 투자 유치를 더욱 활성화하고 창업, 벤처 펀드 운영을 확대해서 기술 기반 창업 및 기업 성장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2026년까지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를 개소하고 일자리 통합지원센터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경제기회 교육 특구 지정을 추진 중이며 연내 지정 신청을 통해 임기 내에 반드시 성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그간 라이콘타운 전국 1호점 개소, 뿌리 깊은 가게 육성 등 소상공인의 창업, 성장 재기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왔습니다. 앞으로 소상공인 보증 및 고용보험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며 특히 상가 공실 문제에 대해서는 행복청 LH 등과 관계기관 후속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상가 허용 용도 규제 완화를 통해 금강 수변 상가의 공실률이 50%에서 35%로 개선되었고 나성동 상업지역의 소규모 숙박시설 허가 등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가적인 용도 규제 완화, 로컬 브랜드 거리 조성, 문화예술 공연 및 야시장 확대 등 지역 상권 및 야간 경제 활성화를 위해 여러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셋째는 품격과 매력이 넘치는 정원 속의 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는 녹지율 52%, 중앙공원과 호수공원, 독립세종수목원 등 풍부한 정원 자원을 바탕으로 정원 속의 도시 세종 프로젝트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는 정원을 산업화하여 세계적인 관광지로 성장시키는 핵심 프로젝트이자 10개 미래마을 및 100대 마을 적을 1000명의 시민 조경사 양성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뉴 가든 시티상을 수상하였고 국제정원도시 최고 등급을 획득한 바 있습니다. 이제 2026년 국제정원도시 박람회를 성공리에 개최해야 합니다. 박람회 준비를 위한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재부 국제행사 승인 및 조직위원회 출범을 연내 마무리하고 국내외 도시 및 기관과 네트워크 구성 및 협업을 통해 박람회 연계사업 58개 과제를 착실하게 이행하겠습니다. 또 그 이후에는 지방정원 등록, 국가정원 지정을 통해 호수공원 및 중앙공원 일대를 뉴욕의 센트럴 파크와 같은 명소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세종도는 당초 행복도시 개발 계획에서 도시 성장을 위한 필수 시설로 계획된 것입니다. 우리 시는 연내 세종도가 정상화되는 대로 수상 레저 시설의 시범 도입을 검토하고 금강과 연계한 친환경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등 2023년 완료된
마스터 플랜에 따라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인자유치를 통해 컨벤션 센터, 5성급 호텔 및 대관람차, 플로팅 가든 등 관광 기본 시설을 조성하여 기단강을 국가 대표 수상 정원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넷째는 배우고 즐기는 문화예술 도시를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간 세종시는 한글 문화 도시로서 많은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2023년 한글날 기념 정부 경축 행사를 서울을 제외한 지자체 최초로 개최하였고, 어린이 한글대왕 선발대회, 세종대왕 나신날 행사를 시 최초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한글 문화 수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올해 대한민국 한글 문화 도시로 최종 지정받아 한글 사랑거리 조성, 공공 디자인 및 시설 명칭을 한글화 등 다양한 한글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미국 미네소타의 한국어 마을인 콩코디아 마을과 세종학당, 국립국어원 등 관련 기관과 협업을 통해 한글 비엔날레, 국제 포럼 등 국내외 행사를 유치하고 한글 문화 거점이 시설될 한글 문화단지를 문체부와 협의하여 국가 사업에 반영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박물관 산업을 우리시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국립어린이박물관 개관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국립박물관 단지가 완공될 예정입니다. 국립민속박물관도 우리시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국가 주도의 문화시설 외에 시립박물관 및 시립미술관 건립, 사립미술관 유치 등 지역 문화시설을 임기 내에 설치하도록 노력하고, 집적화된 박물관 시설을 기반으로 관련기관 및 국제기구를 유치해서 국내 최대의 박물관 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품격 있는 문화예술 축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우리시는 나파축제, 전국 연날리기 대회 등 민족 고유의 문화를 시민 축제로 승화시켰고, 비축제를 세종시의 대표 축제 하나로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세종불교 낙화법 기반의 낙화축제를 국가 대표 축제로 성장시켜 세종시의 브랜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외에도 지역 대표 문화 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해 장욱지인생과 기념관 건립 및 연동문화발전소 운영, 내판령 미술마을 문화예술사업 등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27년도 하계 세계대학 경기를 철저히 준비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계기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최근 대평동 종합체육시설에 대한 기재부 타당성 재조사가 통과되어 경기장 조성이 본 계도에 올랐습니다. 충청권 4개시도 함께 경기장을 차질 없이 준비하는 한편, 우리시가 담당하는 선수촌 및 폐막식 운영을 통해 세계적인 정원관광 한글문화도시로서의 세종시의 모습을 전 세계에 알리는 기회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시민에게 편리한 대중교통 혁신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우리시는 그동안 교통 분야에서 장애인 특별 교통수단 보급률 전국 1위, 인구 대비 공영 자전거 보급 및 이용률 전국 1위, 대전 청주간 광역노선 4개 신설 등 여러 성과를 이루었으나 이응패스, 이응버스, 버스 및 택시 증차 등을 포함한 대대적인 대중교통 혁신을 통해 하반기에 추진할 것입니다. 이응패스는 올해 9월부터 시민들께 선보이는 시민 맞춤형 대중교통 결제 시스템으로서 월 2만 원의 구매에 최대 5만 원까지 이용 가능하고, 세종시 인근 모든 버스와 함께 이응버스, 두루타, 어울림 등을 모두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응버스는 기존의 도시명 BRT 셔틀을 세종시 브랜드로 개편한 것으로서 어제 7월 1일자로 시행하였습니다. 기존의 1, 2 생활권에서 전 생활권으로 확대되면서 대중교통에 대한 시민 편의 체감도가 크게 제고될 것입니다. 또한 버스 노선을 58개에서 71개로 확대하고 버스 운영 대수를 245대에서 412대로 증차하여 출퇴근 배차 시간을 10분 내로 구현하는 한편, 시민들이 불편해하셨던 택시는 연말까지 506대로 증차하고 배차 시스템을 고도해 나가게 했습니다. 다음 철도교통 분야에서는 2023년도에 KTX 세종역에 대한 BC 타당성을 확보하고 서명 운동을 전개했지만 새로운 변화가 예상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KTX 세종역은 CTX 개발과 더불어 행정수도의 완성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고 봅니다. 향후 대전, 세종, 충북, 충청권 광역철도와 연계하여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환경 조성을 통해
그간 도시계획도로 및 농어촌 도로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왔습니다만 앞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등 도시 여건 및 국가 산당, 공공택지 지구 조성 등 수요 변화를 고려하여 관계기관과 함께 선제적으로 도로망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모든 시민이 안전한 의료복지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는 안전 분야에서 중대재해 무제해를 달성하였고 시민 안심보험 보장 항목을 지속적으로 늘려왔으며 안전보안관, 어린이 히어로즈 등 거버넌스를 잘 활성화하여 작년 10월 국제안전도시로 재공인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안전교실 및 안전문화 캠페인을 활성화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를 조성하고 재해 예방 대응 체계 구축 및 안전사각지대 최소화 등 예방 중심의 재난 대응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복지 분야에서 작년 7월까지 맞춤형 복지팀을 전 읍면동으로 확대하여 위기 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였으며 저소득층 사회보장급여 및 자활사업을 추진해 온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사회 서비스 신청 자격 완화 및 소득기준 폐지 등을 통해 보편적 복지를 이행해 나가는 한편 1인 가구, 가족 돌본 청년 등 복지 사각지대의 노인분들을 위한 안전망을 더욱 확충하겠습니다. 또 어르신 모바일 길잡이 사업 및 치매 어르신 지원 확대, 남북권 장애인 자립생활 거점 조성 등 노인과 장애인의 지속 가능한 행복을 지켜나가겠습니다. 다음 의료 및 보건 분야에서는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 개소, 제1호 달빛 어린이병원 지정, 청년 마음건강센터 및 세종 응급의료지원단 설치 등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대해 왔습니다. 특히 장애인 임산부 대상 119 안심콜 이용률이 높아지고 심정지 환자 회복률도 전국 1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도심 제2보건소 설치, 달빛 어린이병원 확대 등 의료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미래 세대가 성장하는 저출생 극복 선도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공공보육을 확대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는 등 돌봄 길문을 강화해 왔으며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동육아 나눔터 확충 및 출산 양육 징여 사업을 지원 사업을 확대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국공립 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고 공공형 놀이터 확충, 청소년 복합문화공간 특화 사업 추진 및 청소년 창조문화 경연대회 개최 등 아동 청소년 친화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중앙정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법제도를 정비하여 세종시가 저출생을 극복하는 모범도시로서 자리매김해 나가겠습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년의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안정적인 청년 일자리 및 청년 주거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청년 자율 편성 예산제도, 청년 정책 배달 서비스 제도, 시위원회 청년 비율 상향 등 실질적으로 청년이 참여하는 시정을 구현해 왔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지역 대학 산업계 협업을 위해 연내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 추진 체계를 갖추어 청년과 지역이 상생하는 대학 지원 사업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또 올해 4-2 생활관 공동 캠퍼스 개교에 따라 정주 및 교통 여건을 개선하고 적극 지원해 나가겠으며 세종시내 대학을 원 캠퍼스로 개념을 연결해 안내대학 연합축제 등 대학 간 교류를 확대하고 청년이 정주하고 싶은 세종시만의 청년 문화를 청년과 함께 창조해 나가겠습니다. 여덟 번째,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균형발전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노농상생 실현을 위해 그동안 번역별 신신장터 확충 및 운영을 활성화하고 공공급식 지역 농산물 기능을 확대해왔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도농상생국을 신설하여 신신장터 4호점 주거, 도돌이파크 고도화, 제4차 산업 인증업체 확대 등 사업 실행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읍면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그동안 고향사랑 기부모금 문화를 확산하고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한편 지역 공동체 시설을 발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고향사랑 기부제 모금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세종 미래마을 10개소를 조성하고 농촌지역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등 읍면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그동안 특광역시 최초로 농업인 수당을 지급해 왔습니다만 농작물 재해 보험 가입 확대 및 도농상생,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등 농업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스마트 농업 보급을 확대하고 공공급식 지역 농산물 비중을 50% 이상으로 늘리는 한편 고수익 안전 농산물 생산을 확대하여 선순환형 농업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2년간 많은 도전을 극복하고 나름대로의 눈부신 성과를 이뤄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성원과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세종시 직원들도 모두 공신동력과 출탁동시의 마음으로 힘을 합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겠습니다만 시는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고 있으며 세종대왕의 이름을 당당하게 물려받을 수 있는 자랑스러운 도시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시민의 목소리에 기반해 시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2년 전의 초심으로 돌아가 시민과의 소통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동심동덕 시민과의 대화, 시장과 함께하는 1박 2일과 같이 직접 시민 여러분이 계시는 곳으로 찾아가 대화하겠습니다. 시의회와 행복청 등 중앙정부, 언론인 여러분과 언제나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겠다는 의지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지난 2년간의 성과를 이룰 수 있게 도와준 시민, 직원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세종시의 무한한 가능성을 믿고 함께 나아갔으면 합니다. 국회의사당 완전 이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사실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완전 이전해라라고 주장하시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은데 이게 헌법 개헌 문제하고 이게 얽혀 있는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상기해드리면 2004년도죠. 그 세종시가 신행정수도이라는 명칭을 못 쓰고 행정중심 복합도시로밖에 쓸 수 없었던 이유는 수도라는 말을 못 쓰게 헌법재판소에서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수도라는 것은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을 말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국회를 완전 이전을 할래도 그것이 다시 헌법재판소의 그 결정문에 위배되기 때문에 국회의사당 분원이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걸 완전 이전으로 돌리면 국회가 완전히 온다는 건데 그렇다면 이게 헌법 개헌의 문제하고 얽혀 있는 문제다. 그런데 이 해석에 따라서도 법학자들 간에 조금 이견을 달리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 개헌을 통해서 이 난관을 극복해 나간다면 굉장히 많은 난관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지 않습니까? 헌법 개헌을 하면 국민투표를 또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눈으로 볼 적에는 세종시를 수도로 만드는 헌법 개정 문제가 중요하기도 하고 거기에만 집중되어 있지만 개헌을 한다면 그것만 개헌을 하는 내용이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권력 구조 문제라든가 대통령 임기를 5년 단임제로 계속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또 5.18 그 사건은 어떻게 구현시킬 것이냐 굉장히 그 논란이 되는 많은 사항이 있는 건데 그거를 세종시 수도로 한다라는 하나로 쉽게 통과되리라고 생각해서는 그런 낙관적인 게 아니라 사실 사태를 잘 파악하지 못하는 그런 일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투트랙으로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헌법 개헌은 개헌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지만 그것만 기다리고 있으면서 우리가 행정중심법과 또 효범을 수는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행정수도라는 말을 한번 법률에서 정의를 해보자.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사당이 있는 국가중추도시를 행정수도로 하자라고 해서 법률로 그 정의를 내려준다면 조금 운신의 폭이 넓어지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개헌을 해서 행정수도가 1단계, 그 다음에 완전한 수도 이런 식으로 가는 방향도 나는 고려해 볼만하다라고 했을 때 투트럭을 한다는 말씀을 드시고요. 그 로드맵이라는 건 제가 세종시 법은 아까 행정수도를 법률적으로 한번 정의해 내려오는 방법을 뭐 제 소관이 아니잖아요. 국회에서 논의될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에 한번 던져놓고 그리고 개헌 문제라는 것은 정치권에서 논의될 대한민국 최고의 아젠다 아니겠어요? 그 부분을 가지고 하는 사항은 제가 로드맵을 제시할 만한 사항을 뛰어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지방법원 설치는 지금 여야 간에 이견이 없는 법안 사항입니다. 그러나 지금 아시다시피 여야 간에 당대표 선출이라든가 또는 원내 구성에 아직 자리를 못 잡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속히 이런 것들이 좀 정착이 되면 앞으로 여야
뭐 법사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지만 어쨌든 여야 정치권과 협의를 해서 이 문제는 22대 국회 내에서는 꼭 성사시킬 뿐만 아니라 가장 먼저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가 공실 문제는 이건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제도 제가 상가 공실 문제 그 분양주 소유권을 가진 그분들과 정말 긴밀한 간담회를 가졌는데 그분들의 고민이라는 것이 참으로 피부에 와닿습니다. 입점 기업이 없기 때문에 지금 관리비도 문제고요. 그리고 뭐 임차 임대료는 두 번째 치더라도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누적된 부채로 굉장히 고통을 받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문제입니다. 더더구나 지금 전체적으로 경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우리 세종시만 그런 게 아니고 뭐 이거는 뭐 세계적인 상황이기도 하고 우리나라 전체의 상황이기도 하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어쨌든 상가 공실 해소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좀 더 긴밀하게 찾는데 어제도 한번 이 상가 공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박람회 같은 거라도 어떻게든지 해봐서 노력을 해보자라는 그런 서로 제안을 드렸고 그 상가 공실 소유자들도 효과가 있겠다라고 서로 생각을 해서 한번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런 부분을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대관람차나 이런 것들은 제 선거 공약이었습니다만 사실 현실적으로 현재까지는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금강이 세정보 가동이라든가 해서 금강이 금강답게 갖추어진 연후에 투자자들도 투자 수익 효과를 보는 것인데 아직 그런 것들이 완전히 정착되지는 않았고 더더구나 투자 여건이라든가 경제 상황이 매우 안 좋아서 인자 유치 여건이 좋지 않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그 대관람차에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기업들하고 지금 여러 가지 요청도 하고 있고 논의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성사가 될지 여부는 아직도 미지수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꾸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메가시티의 개념이라는 것은 충청권이 말하자면 큰 하나의 광역 행정체로서 서로 협조하고 그리고 교통 문제라든가 또는 복지 문제라든가 지역사를 협력해서 한다는 거버넌스에 체결한다면 전적으로 해야 되지만 그것이 세종을 포함해서 행정구역을 통합한다 그러면 그거는 메가시티하고는 좀 넘어가는 문제다. 선이 넘는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를 해결할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종구는 완공이 됐습니다. 이제 그걸 가동할 것이냐의 문제가 남아있는 문제인데 그걸 가동하지 말자고 반대의 목소리를 환경단체에서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장마철이 오고 있는데 굳이 가동해가지고 가동하지 않더라도 일단 그 홍수나 그 장마에 대한 대비는 우선 그 탄력적인 운영을 통해서 가능하겠다라고 하는 판단 때문에 지금 가동을 하지 않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시민들의 약 80% 이상이 세종보 가동에 대해서는 지지하거나 찬동한다고 저는 듣고 알고 있습니다. 환경단체에서 반대하는 이유도 이해는 합니다만 모든 개발 행위에는 부작용도 있고 역기능도 있고 순기능이 있습니다. 역기능이 있다고 해서 모든 걸 하지 말아야 된다는 논리는 시민들이 납득하지 못할 것이고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그러나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순기능은 더 증대해 가면서 더 극대화시켜 나가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게 문제라고 그게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이런 기회가 되면 환경부의 어쨌든 국가하청이기 때문에 뭐 세종시장이 국가하청 문제에 대해서 세종시가 직접 나서서 해야 될 일인가 아닌가도 환경부하고 협의하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조율을 하면서 나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공직 생활을 30여 년간 한 사람입니다. 저는 사실은 정치적으로 사안을 판단합니다. 경제적으로 사안을 판단합니다. 이득이 더 크다. 그러면 과감하게 가야 할 일이고 수익이 난다 그러면 투자할 일이라고 나는 겁니다. 정원도시 박람회는 장기적으로 볼 때 그거는 우리 시민들한테 주는 그 이득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환경 문제도 그렇고요. 경관 문제도 그렇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세종시 신도시는 지금 90% 정도가 아파트 아닙니까? 아파트 콘크리트 더미에서 사시는 분들한테 가장 필요한 건 녹색 공간 아니겠어요? 다행히 52%라는 녹색 공간을 우리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더 극대화시켜서 삶의 질을 높여드리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산화탄소 절감이라든가 하는 문제를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세종시가 가장 아름다운 아파트라는 그 네임 밸류를 통해서 또 이 우리 경제 내지는 시가가 또 상승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뭐 그런 문제들을 저는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소야가 자꾸만 말씀하시는데 제가 아주 2년 전부터 수없이 듣는 얘기입니다. 저는 매번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게 아니라면 진정성을 갖고 얘기할 때 다 서로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합리적인 얘기를 하고 진정성 있는 얘기를 하더라도 무조건 반대하기 위한 반대만 한다면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 무슨 협치가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반대를 위한 반대가 어떻게 협치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해가 부족했다든가 아니면은 우리가 설명이 부족했다든가 그런 것들이 있다면 저의 진정성을 가지고 접근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거의 해결을 했습니다. 거의 해결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여야 그 어떤 구도라고 하지만 우리 민주당 의원들도 만나서 얘기하면 통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믿고 있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여야 대립구동에서 협치가 안 이루어진다 뭐 이런 식으로 도식적으로 볼 일은 아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말을 제가 분명히 드립니다. 한 가지씩만 말씀드리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저로서는 손가락이 많은데 그거를 일일이 다 손가락으로 나열하는 것도 좀 쑥스럽기도 합니다. 작년에 제가 취임하자마자 최대 화제는 세종시 3중 규제 완화해달라는 거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다 까맣게 잊으신지 모르겠지만 세종시의 부동산 3중 규제 완화하는 게 쉽지 않은 문제였지만 해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제가 성과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었어야 되는데 재정 사항이나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우리가 기대한 만큼 성과는 뭐 이렇게 보이지 않고 있어서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제일 잘된 건이라고 생각하냐면 역시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이 세종시에 법적으로 확정됐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 세종시를 위해서 큰 이정표를 세운 가장 자랑스럽고 내세울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가장 안 된 것이 있다면 경제적인 상황 문제 때문인데요. 역시 지방법원 설치가 정치권의 이유 때문에 21대 국회에서 확정될 수 있는 그 찬스를 놓쳤다라는 게 지금도 가슴이 아플 정도로 아쉬워요. 그리고 뭐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또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지금 재정 상황이 뭐 누구의 탓을 하기 이전에 재정 상황이 안 좋아서 지금 세종 시민들한테 경제가 어려울수록 우리 재정에 예산을 많이 풀어드려야 되는데 오히려 예산을 줄여가지고 예산 편성을 했다는 것은 제가 그때 예산 편성을 말씀드리면서도 얘기했지만 제가 거의 한 3일 동안을 잠을 못 잘 정도로 가슴 아프고 고민되었던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뭐 있죠? 통합 얘기는 이렇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행정구역이 통합된다는 원칙에는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충청 남북도, 전라 남북도, 경상 남북도 해서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가 남북도로 갈라진 것이 다른 이유가 아니라 1895년에 바로 을미개혁이라는 일본 사람들이 일제시대 때의 분할 통치의 목적으로 갈라놓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남북도로 해서 충청도 같은 경우에는 충청북도가 남도의 북쪽에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동쪽에 있는 것이지. 이렇게 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획정된 것이기 때문에 교통통신이 발달하고 이제 우리나라의 규모로 볼 때 통합해야 된다는 건 저는 원칙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충남과 대전이 분리됐지만 그것도 통합한다는 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나아가서 충남, 충북이 합해지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근데 세종은 좀 얘기가 좀 다릅니다. 세종은 그냥 도시가 커져서 있던 도시를 분리해 놓은 게 아니고 없던 도시의 행정수도라는 새로운 도시 목적을 뚜렷이 갖고 만든 도시입니다. 그리고 지금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2030년까지 가야 되는데 뚜렷한 행정수도라는 또는 그것이 이제 말하자면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이렇게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새로운 도시를 법외에서 만든 것을 단순히 다른 지역에서 있었던 걸 갈라놓은 걸 다시 통합하자 이런 차원에서 논의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세종시는 행정수도의
독립적이고 독자적인 도시로서 그대로 더욱 자족 기능을 확충시키면서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